지금 25년도 하반기 공채가 이제 서류가 발표가 나고 면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의 모든 채용이 그렇기도 하지만 특히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 명 한 명을 뽑아서 소수정예로 키우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고요. 그래서 빠르게 어시스턴트가 애널리스트로 데뷔하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애널리스트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해야 되는 건지인데요. 이게 어떤 점에서는 그냥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많은 RA들이 채 1, 2년을 버티지 못하고 퇴사를 하거나 또는 막상 해보니까 저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라는 이유로 사실 많이들 이 직무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애널리스트는 가뜩이나 소수정예로 뽑아서 키우는데 그렇게 이탈을 하다 보니까 많은 손실들을 보게 돼서 점점 신입사원을 채용하거나 인턴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 직무에 오래 관심을 가졌거나 아니면 깊게 관심을 가져서 최소한 그런 말을 하지 않은 나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라는 사람들을 뽑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만약에 애널리스트 직무를 희망하신다 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애널리스트 직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금융 지식과 그 지식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보고서 작성 과정 같은 것들을 거치셔야 합니다. 학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차피 학점이라고 하는 건 성실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특히나 학과들이 많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애널리스트가 됐던 저희 수리생들을 봤을 때 학점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보지는 않았습니다. 또 자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투자 분석사를 딴다고 해서 애널리스트 업무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금융투자 분석사를 조금 더 좋아하는 이유는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까지 딸 정도였으면 너가 관심이 많았겠지. 그러니까 또 도망가지 않겠지. 이렇게 연장되는 선상이기 때문에 자격증도 관심을 보여주는 정도에서 있는 거지 이게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기도 합니다. 이게 인턴 경험이 없는 건 전혀 상관없고요. 요즘 인턴은 경험을 하기 위한 인턴이 아니라 채용을 전제로 한 인턴밖에 없어서 인턴 경험이 있으면 좋다도 있지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괜찮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만약에 인턴을 하는 동안 평가가 너무 별로여서 전환이 안 된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설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인턴 경험은 문제가 되진 않고요. 다만 이제 26살의 남자라면 군대를 포함해서 3학년 또는 4학년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과정 동안에 얼만큼 애널리스트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 관점에서 기업을 분석하거나 또는 시황을 분석하거나 경제에 대한 전망을 쓰는 그런 리포트를 만드는 경험들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펙에 대한 부분보다 관심과 여기에서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증명이 필요하고요. 지금 필요하신 건 당장의 스펙보다도 이런 경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만큼 관심을 가졌고 그 관심이 어디까지였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대외 활동이나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 될 겁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많아요. 실제로 학회나 동아리를 했는데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떤 업무를 하거나 어떤 하루를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요. 가장 필요한 건 어찌됐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이해하는 거고요. 실제로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계속 추천드리는 건 그 과정에서 어떤 고민을 했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 건지를 자기소개서에 쓰거나 실제로 느껴보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업무를 했을 때 이런 고민들을 했고 그 고민에서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보통은 충분히 고민했다라고 여기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대부분의 면접 방식 또는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문제를 겪었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물어보는 것도 그런 관점이긴 하는데 만약에 선배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선배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하거나 어쩌면 조금 정답이나 올바른 방향을 알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받는 게 시간 줄이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거고요. 지금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사실 너무너무 아쉽죠. 마지막 이것만 넘기면 합격할 수 있는데
그리고 애널리스트는 대부분 수시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것만 준비가 되면 당장 빨리빨리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르게 해결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특히나 이렇게 관심도가 높았던 분들이라면 커리어에가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커리어에서는 그 과정들을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서 현직자와 같이 함께 그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 채용을 위해서 이번에 단기반을 준비해서 12월 말까지 빠르게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과정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지금 증권사의 채용 공고가 많이 뜨고 있고요. 저희가 커리어가 시작한 지 이제 5년 차가 됐는데 5년 동안 봐왔던 그 어떠한 시기보다 채용 시장이 아주 좋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지만 지금 이 시기,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채용 공고들도 어쩌면 놓칠 수밖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내년을 대비할 수 있는 이 8주 단기 합격반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쨌건 공개 채용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시 채용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소수 정예로 뽑기 때문에 수시 채용 베이스로 진행이 항상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단순하게 공개 채용이 아니라 수시 채용의 눈높이에 맞춰서 빠르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8주 단기 합격반은 커리어에가 있었던 그런 양성 과정을 그대로 이어서 특히나 단순한 그냥 현직자가 아니라 10년 이상의 또는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달았던 실제로 업계에서 유명하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과정들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리서치 센터의 팀장님부터 리서치 센터장님까지 포함하는 실무자들 중에서도 아주 전문가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과정들을 만들었고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애널리스트에 필요한 특히 전략과 섹터, 산업 각각의 2번씩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산업에 대한 이해 또는 기업에 대한 보고서 작성, 거기 플러스 전략 관점에서 매크로와 시황을 바라보는 관점까지 종합적으로 프로젝트들을 수행하시게 될 겁니다. 이 프로젝트를 4개를 수행하는 동안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하겠지만 진짜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의 관점을 실제로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평가를 하고요. 조언을 주고 실제로 보고서를 잘 작성해 오게끔 만들 겁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들 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관점에서 애널리스트가 갖춰야 할 자기만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그 자신만의 의견들을 계속 멘토링을 통해서 고치면서 최종적으로 언제 내도 괜찮을 법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부터 실제로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들을 거칠 것이고, 그 시행착오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멘토리를 통해서 빠르게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하고 좀 더 좋은 퀄리티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내년 상반기 또는 내년 하반기까지 충분히 써먹을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화 하는 것들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커리어아이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현직자분들의 오프라인 멘토링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은 딱 16명만 한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8주 과정이라서 일주일에 2번씩 현장에 나와서 오프라인 미팅을 진행하시게 될 거고요. 오프라인 미팅 진행하는 동안 필요한 모든 과정들, 모든 교재들은 저희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있고 8주 동안 그동안 내가 부족했거나 또는 금융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 관련돼서 내가 조금 아쉬운 분이 계셨다라고 한다면 올 하반기 마무리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